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제는 중고가 아파트 6억 원에서 9억 원가량대의 물건들이 점점 더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집값이 이제 서울 중심부 아파트를 따라잡는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집값 과열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가 함께 세워드리면서 시장 흐름도 짚어보고 또 이러한 시점에 투자하면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물건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1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순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핵심 이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가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로 가볼 텐데요.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궁금증 그리고 물건에 관한 고민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 주시면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 바로 시작할게요. 네, 항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 도움 주시는 전문가시죠. 모셔보도록 할게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장인 상황인데요. 과연 언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우는 5주째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럼 집값이 잡힐 때 그리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니 해도 저는 공급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 공급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과연 공급이 언제부터 원활해질지, 공급이 원활해져야만 그때서부터 집값이 어느 정도는 잡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여전히 전국이 불장인 상황이죠. 집값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이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과연 그 공급은 언제부터 원활해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여전히 전국이 불장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수도권이 눈에 띄는데요. 5주째 역대 최고의 수도권 집값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주보다도 상승률이 더 올랐죠. 주간 상승률이 0.40%로 상승률이 더 커졌고요. 서울의 경우도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또 소폭 올랐습니다. 0.21%. 강남 3구도 0.24%. 경기도의 경우도 더 상승폭이 주간 상승률이 더 커졌네요. 0.50%. 지방의 경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0.21%로 전국이 굉장히 상승률이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과연 지금 계속 이렇게 집값이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도 좋은지,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세금 걱정이 많으시죠. 참 이러나 저러나 고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도 6월 달에 비해서 현재 8월로 왔지만 꾸준히 수도권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도 마찬가지로 6월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또 어떨까요? 수도권의 경우도 주간 변동률이 6월에 비해서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의 경우도 상승률이 6월에 비해서는 다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경우 특히 6월에 비해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이사철 아니겠습니까? 이사철의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다소 무섭게 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주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최근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바로 공급이죠.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뉴타운 출구 전략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과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15년 전에 그 서울시장이었죠. 오세훈 시장일 때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서울에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비 구역 지정이 서울에는 무려 683곳이나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신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구역 지정된 곳이 무려 683곳이나 지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그 시절이 바로 2011년 7월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2011월 7월 이후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그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는데 바뀌고 난 정책이 바로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이다라는 정책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에 많이 지정됐던 683곳의 뉴타운 지정된 곳들을 오히려 해제를 하고 해제한 곳을 어떤 개발을 하게 되죠?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뉴타운 사업이라는 거는 허름한 곳을, 낙후된 곳을 철거, 멸실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꾸는 정도의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을까요? 뉴타운 사업이라는 거는 오히려 공급량, 신규 공급량이 늘어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걸까요? 공급량 오히려 줄이는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출구 전략의 원인으로 지금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었던 임기가 무려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과연 몇 곳이나 됐을까요? 무려 393곳, 즉 이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 683곳이었던 사업지들이 정비 사업지들이 거의 50% 이상, 50%가 넘는 수치가 정비구역으로 해제가 돼버렸다. 지금 이 서울시 시의회 보고서로 따르면은요, 이 정도 393곳 해제된 곳 물량, 아파트 물량으로 따지면 무려 한 25만 가구 정도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은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오히려 서울의 신규 공급량 25만 가구를 오히려 줄여버렸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죠.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꼭 그 부분만은 또 아니다. 자, 현 정부가 들어섰죠. 언제입니까? 2017년 5월부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받았다라는 점이죠. 이어받아서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국책 사업으로까지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으로 해서 5년간 세금으로 50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드 타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년, 현 정부 3년 지난 시점이었죠. 2020년 작년 8월 달에 골드 타임 3년을 놓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을 포기하고 공공주도 공급 사업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꼭 집값의 상승 원인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내에서도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3년 시기를 놓치고 조금 늦게, 다소 늦게 작년 8월부터 공공주도 공급 사업을 실시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다면 낡은 서울이 그만큼 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뉴타운 해제지 393곳,
분포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 서울이죠. 서울 가운데 이렇게 한강이 W자로 흘러가고요. 자, 분포도를 보면은 지금 빨갛게 보이는 지점들이 다 해제된 지역 393곳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강남 3구죠. 고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 3구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해제 지역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들은 대부분 강북에 밀집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제된 지역도 그만큼 강북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5년간 서울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은 뉴타운 해제 지역이 그만큼 많았다 보니까 실제로 통계 지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0, 전혀 없었다라는 또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서울의 최근에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바로 뉴타운 해제 지역 393곳의 원인이다라고도 증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주요 정비 사업 규제들도 굉장히 추가로 많은 발표가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 무려 26번, 27번 가량의 고강도 대책들이 쏟아지면서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속도가 더뎌지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민간택지 분양가 사안제, 그리고 서울의 35층 층수 제한, 그리고 용적률 규제라든지,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를 통해서 서울의 그만큼 인허가권, 아파트의 공급량은 줄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 보면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은 11만이 넘었었죠.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계속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작년이었죠. 작년 통계 지표를 보면은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다. 5만 호 정도로 줄게 되죠. 자, 이런 원인이 바로 뉴타운 출구 전략,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정부의 고강도 대책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자, 현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8월 4일부터 드디어 공공주택 공급이 실시가 됐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 공급 정책이,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자, 실제로 이사 공급 대책에서 최근 이사 공급 대책의 목표 물량 그리고 진행 상황 한번 볼까요? 목표 물량을 본다면 보시면 83만, 토탈 83만 6천 호를 계획을 했었죠. 서울 도심 내에 말이죠. 자, 하지만 실제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과 17만 한 7,700호밖에 안 된다. 자, 이 원인이 뭘까요? 실제로 현실성에서는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는 반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 조합에서 그 구역 내에서 해제해달라는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살펴보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목표 물량이 13만 6천 호였고요.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19만 6천 호, 공공택지는 26만 3천 호,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은 11만, 도시재생은 3만, 비주택 리모델링은 4만 1천, 그리고 신축 매입은 6만 호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이 지금 나타나 있는 17만 7,700호 정도가 현 정부 임기 동안 가능하다라는 수치도 사실상은 여의치가 않다. 점점 목표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출구 전략의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책, 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 세우시는데 그리고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장님을 통해서 현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관계상 이제 시간 관계상 개념만 좀 잡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여전히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가장 답답한 분들이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전화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재익 소장이 준비한 두 가지 물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7호선입니다. 뚝섬 유원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고요.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일단 5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재익 소장은 다세대 주택만 추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산 현황에 따라서 아파트도 추천드릴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추천드릴 수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천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서울권 같은 경우는 현금 3억으로도 감히 구입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접근이 편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기가 좋은 지역 광진구 자양 4동인데요. 자, 위치로 보면은 7호선 뚝섬 유원지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가 현재 신축의 경우는 5억 4,500에서 5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실제로 예상되는 투자금은 한 1억 9천에서 한 2억 5천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양 4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장점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남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는 점, 뭐니 해도 한강변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이죠. 한강변에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역시 입지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입지인데요. 그럼 자양 4동의 입지 한번 볼까요? 자양 4동 바로 요 위치입니다. 자양 4동 그 바로 옆이 자양 3동 그리고 자양 2동 그리고 자양동에 대한 또 궁금증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양 3동은 어떠냐? 자양 3동 좋죠. 다만 자양 3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아파트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반면에 자양 4동은 아파트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점 투자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자양 4동을 보면은 일단 우선 7호선을 타고도 청담역 그리고 강남구청역,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 굉장히 지하철 타면은 한 5분, 10분 거리로 직주 근접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충수 제한, 서울의 아파트 충수 제한 35층을 지금 올린다라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최고층 50층대로 명품 주거 타운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가장 직간접 수혜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자양 4동이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재테크로 또는 투자로 접근할 때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단순히 내가 재개발을 통해서 분양권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주 수요자가 대거 이동을 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점. 그렇다면 재개발을 기다렸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빠른 수익성은 이렇게 이주 수요자를 통해서 전세 가격 올라가고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거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압구정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외에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구의자양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 사업, 잠실도 가깝고요. 삼성역에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바로 자양 4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면 자양 4동이 바로 이 위치죠. 지금 색깔로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보여지는 지역들이 다 개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 지구단위 사업 뿐만 아니라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선 정비 대상구역 지구단위 계획, 뚝섬 지구단위 계획 등 주변부에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한강변에서 집가 상승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접한 성수 전략 정비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죠. 자, 자양 4동은 어딜까요? 바로 4지구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이 바로 자양 4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50층으로 명품 주거타운이 바뀔수록 이주 수요가 몰려오는 지역.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에 따라서 한 5년 이내에 시세 차익이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면 보통 한 입주까지 고려한다면 10년은 걸리니까 오히려 10년 내다보는 것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역 국제교류 복합지구 뿐만 아니라 구이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개발도 있고요. 자, 종합을 해보면 이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3억 4,500에서 한 5억 5천 8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로 보면은 3억 5,500에서 3억 7,500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투자로 접근한다면 전세를 놓을 경우는 투자금이 1억 9천에서 2억 5천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시점에서 뭐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한 재개발로도 투자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물건은 오피스텔입니다. 1.5룸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고요. 도보에서 5분 거리 역세권 물건입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도 좋죠.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다세대 주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통계 지표를 보면은 부동산원에서 표본을 수치를 조정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서울의 다세대 주택 가격이 무려 28%나 급등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만만치는 않다. 다세대 주택이 너무 부담스럽다 할 경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서초동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시세를 보면 2억 5,500 그리고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자,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3천에서 5천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을 보면은 일단 서초동 하면은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크죠. 그 외에도 주변부의 개발 이슈 풍부하고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 아까처럼 3천에서 5천 정도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치를 보면 서초동이고요. 서초동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심, 강남 중심 업무지구와 가깝고 그 외에도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 압구정동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대치동, 도곡동과 가깝고 개발 이슈가 또 풍부하죠. GTX C 노선, 신분당선, 그리고 GTX A 노선, 위례 신사선 뭐 많은 개발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도 집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들, 개발 호재들을 보면 이 서초동이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서초동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죠. 그 경부고속도로가 향후에는 결국은 지하화된다라는 점이죠. 지하화되고 여기가 복합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부에 당연히 또 집가가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다. 그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전세를 넣을 경우에 투자금이 한 4천 정도가 안 되는데 4천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주변부의 개발 이슈를 통해서 단기간에 뭐 가격이 1억, 뭐 2억만 올라주더라도 괜찮은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에 63층 복합 개발이 진행되기로 이미 인허가가 통과가 된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사 부지에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이 조성되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젊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 주변부에 인기 있는 부동산이 뭘까요? 소형 주택 내지는 이런 소형 원룸, 1.5룸, 투룸까지 소형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선점 투자 또는 월세 받는 수익형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남부터미널에도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모습은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띠고 있지만 향후에는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젊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는 바로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수록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요. 하지만 서초동이라고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젊은 층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조금은 좁지만 그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세대 주택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는 2억 5,500에서 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2,500에서 한 2억 6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한 3천에서 한 5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를 놓을 경우는 뭐 3천에 한 90 정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구 서초동 거주용 오피스텔 살펴보셨고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두 가지 물건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전문가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언제든지 원하실 때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직주 근접 입지로 풍부한 임차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동부권의 핫플레이스로 성장하는 곳,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집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물건 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 물건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하죠.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고요. 시세는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물건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입니다. 20, 30대 이런 주택에 대한 패닉 바잉 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긴다. 이런 말씀으로 한번 오늘 좋은 물건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물건 이어서 입지 분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양재동은 기본적으로 강남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을 만나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렇게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입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거 선호도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또 탁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다양한 직장군과
직장 수요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변으로의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이랄지 또 GTX 라인의 이러한 연장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신분당선 용산 쪽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도 오늘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좀 살펴볼 만한 투자 포인트 대표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지 분석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신분당선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바로 3호선과 신분당선 만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양재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요, 신분당선 한정거장 거리에 강남역까지 지금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남의 이런 상권에 굉장히 인접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또 가질 수 있으면서 또 아래쪽으로는 양재천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천 굉장히 또 그 수세권에 이러한 그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져 있다 보시면 좋겠고, 또 그 옆으로는 개포동의 이런 재건축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겠죠. 앞으로 이곳이 재건축이 실행이 된다면은 주변 지역으로의 유동 인구의 또 증가와 또 집가 상승까지 내다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위쪽으로는 대곡, 도곡, 대치동의 학원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이런 학원과 학군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또 공원 여건도 굉장히 좋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양재천의 수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양재도 그 위쪽으로 도곡동, 개포동과 그리고 대치동과 그 위치를 나란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천 이러한 한강 쪽으로 흘러가는 지류지만 또 한강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있어서 운동 여건 이런 최적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사계절 이런 다른 모습들 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올 봄에 양재천 한번 가보면은 아름다운 벚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또 피어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더운 무더운 날씨에 양재천을 거닐면은 시원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천변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강에 프리미엄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런 양재천, 강남권에서 이런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곡, 개포, 그리고 대치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들밖에 이런 천변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곳에 한번 좀 중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도권의 이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높은 집가가 형성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으로 운동 그리고 맛집의 명소가 잘 포진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양재동은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신분당선 한정거장으로 인해서 이런 테헤란로의 벤터산업 벨트, 또 위쪽으로는 이런 K뷰티, 보은사로의 의료 관광 벨트 굉장히 인접해 있죠.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점은 GTX 신호선, 이곳 그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라인이 바로 한정거장 거리에 이거 삼성역으로 연결된다는 점이겠습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이런 양재역 그리고 삼성역으로 지하철 GTX 한정거장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직주근접 위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지하철도 한번 보시면요, 바둑판처럼 깔려 있는 이런 라인들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진입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 입지로 딱이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선호도가 높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하나씩 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호재는요,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따라서 서울 방향으로 좌측과 우측편에 굉장히 많은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서 만나는 첫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동성, 또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양재 R&CD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202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구가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아래쪽으로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2023년 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던 이런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양재동으로도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그러한 또 학원의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처럼 스탠퍼드 대학 우수한 인력들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양상을 또 가질 수 있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서초대로 개발 계획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남 그리고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서초대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58만여 부지에 종상향이 계약되어 있고 용적률 1000%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이런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롯데 칠성부지, 코오롱 부지 굉장히 그 좋은 이런 금싸라기 땅이 지금 물류센터 등 이런 코오롱 스포츠센터 이런 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부족했던 업무 시설들이 서초역 주변으로는 법조타운이나 이런 회계, 법무 관련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업무 시설들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이런 GTX의 노선에 그 노선에 양재역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위쪽으로는 양주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수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GTX로 30분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강역 교통망에 그 사이에 양재동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한 또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역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굉장히 탁월한 위치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TX 노선으로 인해서요. 그 주변 지역으로의 가격 상승, 주택의 가격 상승분도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연신내, 창동, 그리고 지금 인덕원, 그리고 왕십리 지역까지도 추가적으로 노선이 확정이 되어진 부분들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집가 상승, 이러한 소식에 착공 소식 들려오기 전에 그러한 소식을 접해 보셨으니 한번 그런 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앞으로 1단계 사업으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 신사역까지 연결된 후에 한남 뉴타운을 지나 용산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신분당선 확장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4차 이런 국가 철도망에는요, 용산과 또 서울역을 지나 삼성에 이르는 이런 굉장히 긴 노선들로 또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재에서 또 이게 업무 지구로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또 더욱 더 탁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7km 구간에 지상에 있던 부분들이 지하로 도로가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대규모 또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지상에 어떠한 업무 시설이 또 들어오는 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상업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업무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부분도 언젠가는 무조건 개발이 되겠죠. 하지만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한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니 그러한 투자에 있어서 한번 중심을 잡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매매가가 될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양재동 주변으로의 투룸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룸의 금액대 5억대를 넘어서 6억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4억 7,500에서부터 4억 9,500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렇게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투자금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동부권에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도봉구 창동 두 번째 지역으로 만나볼 지역인데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은 7광역 중심지입니다. 이곳이 7광역 중심지로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은 좀 이미 많이 뉴스로 접해보실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봉구의 꾸준한 이런 인기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주변으로 해서 GTX 신호선 그리고 서울 아레나 이런 창동의 민자 역사까지 앞으로 개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창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서울시의 이런 부족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타운, 말 그대로 주거 집중 주성 지역이었던 그러한 지역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해 있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직장에 이러한 부족했던 문제들이나 일자리 부족 등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그런 서울의 이런 매각 지역의 베드타운 이미지가 변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공시지가 상승률 반영도를 살펴보면요. 노원구가 34.66%였고요. 그 옆에 도봉구가 26.19%로 노원구가 1위 그리고 도봉구가 5위를 차지한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세에서도 있어서 아파트들의 이런 가격 상승분들 도봉구와 노원구가 지속적인 이런 가격의 상승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그 개발 호재 또 개발 호재와 입지가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이런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을 지나는 더블 역세권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런 GTX 라인의 신호선이 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트리플 역세권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옆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7호선 라인, 7호선 위쪽으로 의정부와 또 아래쪽으로는 이런 강남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하게 그러한 입지로 그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호선 같은 경우는요, 올해 연말에 또 진접 지역으로의 연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 앞으로 많은 이런 상권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인원들이 그리고 유동 인구가 방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발전과 그 지역의 상권,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집값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또 노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개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재들이 또 많겠죠. 개발 호재 하나씩 볼게요. 네, 창동 이렇게 문화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먼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서울 2030 플랜의 도시 계획안을 살펴보면요. 이런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이런 차량 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그리고 지역 고용 기반을 만듦으로써 주변 지역의 이런 통근균을 휩쓸려서 서울 그 동부권의 자족성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도시로서 탈바꿈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300여 개의 기업과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동북부의 포함 신경제 중심지가 이곳에 조성이 되어진다는 점이겠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서울 아레나 이런 대규모의 콘서트장이 앞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K-팝의 이런 인기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런 열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은 이런 서울 아레나 2만 명이 약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좌석이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가 가능한 콘서트장이 이곳에 도봉구 창동에 앞으로 건설되어진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연간 90회 이상의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관광객 굉장히 많은 그런 관광객이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공연장과 또 대중음악 지원 시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되는 그런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옆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문화산업 단지, 문화 창업 시설과 창업 창작 레지던스가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안에 이런 300여 개의 문화 기업과 또 2,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조성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동 문화산업 단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들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창동 근처에서 지금 동부간선 도로에서도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화 콘텐츠가 그 주변에 이런 포진되어 있는 유통 시설로 인해서 서울 아레나에서 이런 문화가 소비될 수 있는 이런 삼박자가 갖추어진 그러한 그 개발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지지부진했던 이런 창동 민자 역사가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년 정도 지금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굉장히 이런 철골 구조물들이 지금 뭐 보기 안 좋게 지금 방치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나 디오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수함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민자 역사 개발을 지금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옆으로는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등이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문화산업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상권의 발전이 깨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건너편으로는요,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현재 있는데 굉장히 큰 면적의 부지입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4호선 연장이 됨으로써 철마산 지하 쪽으로 차량 기지가 이전에 감으로써 이런 가용지가 앞으로 이런 대형 병원들의 유치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에서는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대형 병원들의 유치를 또 깨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 바이오로지스 등 이러한 대기업과도 연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의 요소 창동으로 GTX 신호선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GTX 신호선 양조에서부터 수원까지 연결된 부분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곳 창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가 또 생긴다는 점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으로의 이러한 그 마용성광에서 직주근접 굉장히 탁월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 창동에서도 강남까지 접근성 굉장히 탁월해지는 개발 호재라고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GTX 노선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들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동부간선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현재 지상에 있던 이런 중랑천을 기점으로 해서 양 사이드 쪽으로 지금 도로가 지금 굉장히 막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영동대로로도 바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도로 여건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짚어주실까요? 네, 도봉구 창동 이런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의 이런 여건부터 그 대중교통의 요소 그리고 직장으로의 이런 직주 근접 굉장히 앞으로 탁월한 그런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루는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3개의 3룸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천 5백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 3억 7천에서 3억 7천 5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두 번째 물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도봉구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1대1 자리 오셔서 여쭤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분들의 노하우, 투자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앞서 두 가지 물건,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도봉구 창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까지 해서 궁금한 분들 포함해서 좀 개인적인 상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참여해 보셔도 좋고요. 1대1 상담은 화요일 날 진행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도 있어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